안녕하세요. 푸디 제니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식품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신제품이 탄생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각 단계별로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에너지 바를 새롭게 런칭을 하려고 해요. 이 제품이 런칭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어떠한 사람들이 관여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지 기획 결정이 됐어요. 식물성 단백질 에너지 바예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제 컨슈머 센서리 담당하는 사람과 마케팅의 컨슈머 인사이트 담당자가 이제 같이 컨셉 보드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 컨셉 보드는 뭐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패키징은 어떤 건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에 판매되는지, 그리고 패키징은 어떤지, 어떠한 영양 성분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왜 이 타겟 고객한테 이 제품이 매력적인지, 이런 제품 설명 기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팔기 전에 정말 이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먹히는 제품인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컨셉과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CP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CP 테스트에서 몇 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 제품을 시장에 팔겠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셉 보드는 이들이 맡아서 담당을 해주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제품은 누가 만드냐? 여기 프로덕트 디벨로퍼가 우리 실험실 규모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키친 샘플이라고도 하고 미니 라인 샘플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를 인더스트리얼 트라이얼 샘플이라고도 하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대량 생산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 디벨로퍼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CP 테스트에 이 제품을 실제로 넣어서 소비자들한테 이 컨셉을 보고 컨셉에서 주는 이미지가 어떤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제품인지 이런 걸 평가하고, 실제 이 프로토타입을 먹고 나서 이 프로덕트가 정말 이 컨셉과 일치되는지 컨셉 일치도도 보고,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한 기호도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에 소비자들이 에너지바 너무 딱딱해요. 그러면은 그 피드백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센서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 물성을 무르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프로덕트 디벨로퍼한테 가이드를 해주고, 이 프로덕트 디벨로퍼는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프로토타입을 개선해 나갑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에너지바가 프로토타입이 결정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지 미니 라인 단계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럼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부엌에서 1인분, 2인분 만드는 거랑 음식점에서 100인분 만드는 거랑 그게 규모가 커지면은 우리가 온도 조절이라든지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매뉴팩처링 스페셜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퀄리티를 담당하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 매뉴팩처링 스페셜리스트가 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료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전에는 이 공장에서 바닐라 원료 1을 사용한 적이 없어. 신규 원료야. 그러면은 이 신규 원료가 라인의 공정에 맞게 그 위치를 설정하고 라인에서 잘 생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물성이라든지. 왜냐하면 공장에서 생산될 때 만약에 너무
이 에너지바 반죽이 너무 질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절한 그런 물성들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 매뉴팩처링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물성은 어느 물성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퀄리티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원료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완성이 됐었을 때 뭐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검출이라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퀄리티 담당자가 담당을 해요. 그러면 다음 뉴트리셔니스트는 무슨 일을 담당을 하냐면 정말 영양과 관련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제품의 겉표지에 단백질 함량 뭐 5g 이런 표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 제품의 완성품에 이 함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에 이런 강조 표시를 할 때 어느 정도 단백질 함량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 제품에서 그 양이 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터리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마크가 없지만 외국에는 할랄 마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HCL 그 헬스 초이스 로고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이런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붙으면은 소비자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마크들 같은 것들이 우리 제품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각 나라별로 규제하고 있는 원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 담당자는 우리가 이런 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때 유통기한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유통기한이 1년짜리랑 유통기한이 3개월짜리랑 이게 원가랑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제품을 시장에다가 출시를 하면 보통 제품이 시장에 깔리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유통기한이 3달이야. 그러면 나는 고작 2달밖에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달만 판매하고 이 유통기한 3달짜리는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를 썼을 때 이 제품이 가장 품질 좋게 보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이 제품과 가장 적합한 그런 패키징들을 찾아내고 이 유통기한 동안에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패키징 타입을 결정하는 거를 이제 패키징 담당자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S&T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식물성 단백질 바를 생산할 때 A라는 유화제를 원래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화제가 이 제품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단백질 에너지바에 우리가 바닐라를 썼어요. 근데 이 공정 과정에서 조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닐라 향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바닐라 향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뭐 플레이버를 담당하는 연구원도 있고 이 유화제를 담당하는 연구원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제품에 이런 공정에 적합한 바닐라에는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유화제를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이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나면은 공장에서 생산된 최종 완성품과 이 키친에서 만들어진 소비자 조사에서 통과한 이 제품이 정말 맛적으로 거의 일치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매니저가 어떻게 홍보를 할지, 어디 마켓에서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실제 이제 제품을 시장에다가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랑 살펴봤는데요. 제품을 생산할 때 연구원은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개발자, 여기에는 뭐 에너지바 담당자, 혹은 도시락 개발자, 혹은 껌 연구원, 초콜릿 연구원, 음료 연구원, 다양한 그 제품을 개발한 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스페셜리스트는
키친에서 만들어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공장에서 잘 생산될 수 있게 원료 조달이라든지 이 라인을 담당하는 그런 매뉴팩처링 스페셜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퀄리티 담당자가 이제 이 원료가 정말 소비자들한테 안전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판매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이 품질이 꾸준히 잘 유지되는지를 담당하는 퀄리티 담당자가 있고요. 제품의 그런 성분 강조 표시라든지 아니면은 영양 설계를 담당하는 뉴트리셔니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법적인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식품의 표시 이런 인증 마크를 담당하는 레귤러터리 담당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패키징이 이 제품에 적합한지, 그리고 요즘은 많이 플라스틱 패키지를 이제 종이로 만든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패키지를 연구하는 이런 패키징 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조사랑 이런 관능 조사를 담당하는 컨슈머 앤 센서리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이런 기술적으로 향료 그리고 이런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각종 물성들, 화학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주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이 있다.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각 회사마다 조직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직무를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챗GPT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의 직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